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였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어떤 활동 제약이 심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뭐 보낸 시점은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일까라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민주당 측의 해명은 이게 선고 전에 전달된 축사이다. 근데 이게 선고 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뭐 이런 선고에 따른 이제 리스크를 다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되는 처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 워딩을 정확히 읽어보게 되면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번역이 필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운동이란 말 대신에 거짓말이란 단어를 넣어서 거짓말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관한 선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언론에서 논란들을 보면서 뭐 그게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뭐 미시화되고 파편화되어졌다고 할까요? 이건 대단히 큰 사건 중에 일부이거든요. 큰 사건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로서 비롯됐던 것인데 이분은 뭐 대장동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이다 여러 가지 곧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위중교사 사건들에서도 이분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거짓말로 대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서면 축사에 등장하는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거를 선거운동을 거짓말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제약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다. 저는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거짓말들 사실 뭐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뭐 생태탕이다. 그리고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는 어제 이제 보석으로 풀린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신학림 씨를 비롯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방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매번 선거를 대처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선거운동의 키워드라면 내지는 등치될 수 있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국민 여론은 뭐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 지키기에 열심히 모습인데 이게 뭐 충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식 의원이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인데요. 뭐 신의 사제 이런 표현 썼다가 또 좀 논란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넘어서서 좀 칭송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과거 뭐 조국 대표를 또 예수님에 비유하신 분도 계셨고 가만 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렇게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선 구청장을 지냈고 또 이제 국회의원 경험도 재선이시고 한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노라면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당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저는 이런 직함을 현직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을까 좀 창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이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도 할 수 있고 이럴 때마다 사법 선고가 내려질 때마다 정말 낯부끄러운 낯뜨거운 정말 뭐 후보 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듯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이걸 하든지 계속 국회의원직하고는 좀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뭐
후보 혹은 대표 뒤 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라. 예, 뭐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든 뭐 그걸 하든 선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또 이 틈을 노려서 탄핵 소추안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장외 집회를 뭐 민주당도 계속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는 이번 주에도 뭐 같이 할 것 같습니다만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선을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도 어제 이렇게 퇴근길에 인천에서 이렇게 퇴근길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렇게 야당 측 패널조차도 민주당 측 패널조차도 이게 뭐랄까요? 탄핵 소추안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명확하게 탄핵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 구호일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나의 안이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는 안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하나 이제 했지만 조국 대표는 더 급한 실정이잖아요.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제 배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함은 이해하겠는데 조금은 좀 모양 빠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것 이게 어떤 정치행위라기보다는 어떤 뭐 선동행위 좀 조잡한 선동행위로 보입니다. 민주당조차도 별로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동행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보다 좀 사법 리스크가 더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뭔가 같이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좀 행보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좀 뭔가 다급한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사형수가 있고 언제 본인의 몫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장 뭐 본인이 뭐 겉으로는 뭐다 탄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입에 발린 좋은 말들을 하지만 마음속을 열어보면 야, 나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국회의원 옷을 벗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뭐랄까요 본인의 절박한 그런 심정 아닐까요? 그간의 어떤 이분의 행동 거지들을 쭉 보더라도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겉으로 내건 대의 명분보다 눈앞에 이익, 눈앞에 직위 이것에 매달리는 분인 것이 이제 분명한 이상 이분의 실상은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